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쥐 퀴어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십니다. 네, 지우님 오늘 겁나 춥네요. 갑자기 추워졌네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저녁에 녹음을 하는데 네. 역시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쥐들의 시간인가 봐. 예, 네. 춥긴 했지만 오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에 녹음하는 게 우리 컨디션상 베스트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은 한파라면서요? 여기도 엄청난 한파긴 합니다.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도 추워. 오늘 부산 영하 7도인가 8도인가까지 내려간대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우리 집에 갈 때 얼어 죽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겠네. 네. 얼마 전까지는 되게 따뜻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진짜 손잡을 수가 없다. 좀 많이 따뜻하긴 했죠. 맞아요. 겨울 같지 않았는데 또 갑자기 겨울 돼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은님? 아, 예. 오늘 추운 날씨에 비해서 제가 조금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네요. 왜냐하면 면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면접을 보고 오셨어요? 말하자면 부업? 네. 벌써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장애인 활동 보조사 교육을 받으러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4일 동안 9 to 6. 와, 정상의 삶이잖아, 완전. 완전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와. 네. 그리고 오늘 부업 알바 면접을 보고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좀 결과 여하에 따라 해보고 나서 좀 얘기할 만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바로 이렇게 경제시장에 다시 복귀한 지우대 부업. 왜냐면 저는 좀 쉬는 게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좀 약간 우울해지고 뭐라도 해야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뭔가 빨리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첫 집들이를 했습니다. 네. 신혼집 집들이를. 어머. 사실은 처음 해봐서 되게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어세요 다 어세요를 해버려가지고 호스트로서 어떤 태도로 이제 집들이 해야 하는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지나서 생각이 난 건데 좀 집들이 뭐 갈비찜이나 뭐 아니면 체계장이나 뭐 그런 요리를 좀 대접한다든지 뭐 그렇게 선물이라도 준비를 뭐 돌잔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돌잔치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할 걸 지금에서야 좀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어쨌든 처음 집들이 치고는 좀 성공적으로 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집들이 데뷔 집들이 데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방금 아무나 오세요 했다고 하는데 저는 초대를 못 받았거든요. 그 지하다님이 사실 저희 집에 와본 적은 있기는 한데 되게 비공식으로 갔잖아. 그게 왜냐면은 집이 크지가 않아서 뭐 오세요 다 오세요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다 오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강당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진짜 뭐 예약제로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지하다님과 지하다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들로 또 구성해서 초대를 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조금 더 개선된 버전으로. 그쵸.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초대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지금 현재 집들이도 하시고 동거 생활이 조금 이어졌는데. 네. 뭐 지금도 여전히 좀 약간 주부로서 내조의 여왕 그런 느낌이죠. 집에 돌아오면 빨래했네, 청소기 돌려놨네, 뭐 약간 이런 칭찬을 기다리는 삶. 네. 이제 그 삶을 탈피하고자 면접을 봤다. 네. 잘하지만 이대로 있고 싶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누가 것이네요. 바깥 양반이 될 것인가. 이 약간 파워 게임처럼. 그쵸. 누가 부치할래? 이런 느낌인 거죠. 돈 벌어와야 부친데.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이 부치 자리가 누가 위험하다. 전통적 바지 씨할래 이런 느낌이죠.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릴래의 문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짧게 언급을 하자면 제가 스테디오 안에서 소소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 네. 역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또 잘 돼버린다. 네, 그런 주간 거네. 인기 크리에이터, 뭐 인기 검색어 이런 것들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메인에 뜨셨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스테디오가 워낙 작은 시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뭐 10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10명일 수도 있어. 아니야. 훨씬 많을 텐데 그 안에서 지금 같이 시작한 지은님의 스테디오가 약간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로 떠올랐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어그로를 그냥 아무 때나 끌어가지고 홍보라고 합시다. 네. 어그로라고 하지 말고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약간 이런 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름부터 전인이잖아요. 본명에 불과하잖아요. 전인이 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명이 어그로라니. 그러니까 본명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약간 클릭을 해보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지하다님 아직 저 멤버십 아직 가입을 안 했지만 백수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고 봐드릴 순 없다. 네. 조만간 구독을 할 것이고 조금 콘텐츠가 쌓이면 거기에 이제 우르르 들어갈 때 거기 한 사람으로 쏙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응원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말라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유부 선배님이자 네. 백수 선배님인 지하다님의 근황은 어떨지. 굉장히 좀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의 선배가 된 느낌이. 아니죠. 제가 그 삶을 싹 따라가는 거죠. 저의 이제 발자취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따라오지 말라는 조언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게임 중독 고민을 또 상담 요청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자가치료를 돌려보고 그 결과를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일단 자가치료를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실패하기 너무 쉽다. 나는 실패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나. 어디 재활센터라도 들어가서 감금을 당했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정말로 게임 중독을 치료하고 싶다면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감옥 이런 데 싹 넣어버리고 그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절제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만으로 출발한 게 패착이었다. 그렇죠. 그런 말씀 하시는 건가요? 내가 의사, 나를 한번 치료해볼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이렇게. 아무튼 며칠은 성공했어요. 그날 녹음하고 게임을 2개까지 줄이는데 성공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는 시간도 꽤나 줄였는데 역시 작심삼일의 민족. 나흘쯤부터 게임 시간이 전혀 줄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의 원인 진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제가 괴담을 들으면서 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저의 이제 이 중독의 어떤 원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괴담이 원흉이었다. 왜 또 그렇게 되는데? 아니 이게 들어봐. 엄청 합리적이야. 잘 들어봐. 제가 괴담을 듣기 위해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하는 걸 즐긴다기보다는 괴담을 저는 어쨌든 계속 귀에 꽂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듣는 동안 뭐 책을 읽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과 병행이 가능한 어떤 활동을 찾다가 가장 만만한 게 게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귀에 꽂고 있는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작은 창으로 띄워놓고 계속 퍼즐 게임을 해야 돼서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게임을 탓했는데 사실은 제가 듣고 있는 오디오 콘텐츠들이 저희 중독을 멈출 수 없게 한 것이 아니었나? 네. 이쪽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의 목표는 게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괴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그럼 오늘은 한 2-3편만 듣고 그쵸. 땡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고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돌비의 공포라디오 대부분의 컨텐츠를 거의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제 콘텐츠를 앞으로 소비할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라도 제가 이 소비하는 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네. 이래저래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담을 좀 줄여보는 것으로 실천을 네.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번 방송 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그게 꼭 줄일 필요가 있나요? 우리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 아닌가요? 근데 그 버티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를 삶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어쨌든 백수가 된 지 좀 꽤 되었고 목표도 의욕도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괴담을 들음으로써 이제 괴담을 듣는다는 건 어쨌든 콘텐츠를 소비하고 어떤 스토리를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고 게임은 어쨌든 레벨업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쨌든 소소한 성취들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성취가 없기 때문에 게임에 이제 지정된 그 목표를 향해 진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진짜 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일 안 하는 2030 저거든요. 그거 뭐 일본의 무슨 족이라? 니트족. 네, 니트족이 바로 저고 네. 그 요즘 뉴스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자꾸 그게 떠 2030 그냥 쉬었어요. 몇십만 명 뭐 이렇게. 너도 이것 중 하나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뜬단 말이지. 아무튼 그 중에 이런이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것이 어쨌든 현실에 제가 어떤 목표나 그런 걸 설정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목표가 없으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의욕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저를 좀 탓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요 며칠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의욕을 불태울 대상이 없는 거지. 아니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같이 그 타로 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에 종종 지하다님이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었는데 그 타로를 보고 지하다는 지금 필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로 치면 시동을 완전히 꺼놓고 쉬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슬슬 움직여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반성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표 없고 의욕 없고 이런 삶이 지속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뭐 쉴 만큼 쉰 거 아닌가? 그것의 증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걷기 여행을 오랜만에 떠나볼까 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특히 도보 여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는 도보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은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해파랑길이라고 엄청 긴 동해안 도보 여행 코스를 걷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절반 걷기. 절반이랄까 어떻게든 선형으로 보면 어쨌든 한 면을 걸은 거죠. 그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재밌지만은 그걸 걷는 동안 현실에 굉장히 충실해지고 거기서 쌓인 어떤 생각이나 영감 같은 게 제가 다른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돼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젠가 그 지인분 만나가지고 했었어요. 걷기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제주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올레길 걸어라 라고 바로 그냥 자동응답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변이. 그치. 생각해보니까 사실 국내 도보 여행의 근본은 올레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싹 이제 누락한 채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대한민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올레길이 조금씩 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걸 조성했던 어떤 의도랑 조금 다르게 이제 뭐 각자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점점 조금씩 그분 말을 빌리자면 변질되고 있으니까 더 변질되기 전에 그 전에 아직 괜찮을 때 빨리 한번 걷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번 기회라고 해서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2월에 가야겠다. 거의 행동파잖아. 당장 떨쳐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직 비행기 티켓이나 이런 거는 뭐 끊지는 않았지만 곧 끊을 것 같고 2월에 다녀오겠습니다. 한 20일 정도 잡고 갔다 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20일 동안 우리의 방송의 행방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방학 공지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네, 이게 결코 저의 올레길 때문에 갑자기 긴급 방학이 편성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방송 1월에 시작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녹음을 하면서 조금 긴 방학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어떤 주제라든지 그리고 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소진감 같은 게 좀 서로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쉬는 게 좋겠다라는 합의를 끝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회까지 녹음을 하고 조금 쉰 다음에 시즌 2로 돌아오는 것이 어떨까. 깔끔하죠? 네. 반백회. 네. 그동안 정말 사실 주 1회 녹음이라는 것이 정말 뭐랄까. 어떤 때는 좀 생각보다 괜찮았던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요새는 조금 힘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소재라든지 아니면 좀 그냥 절대적인 말하기 총량이 너무 딸렸다. 그치. 이제는 소진되었다. 좀, 준비한 소진되었다. 재료들이.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한 달 정도 쉬는 거는 좀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 1회씩 너무 많은 콘텐츠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오신 분들은 다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즌2에 제일 먼저 할 방송은 아마 댓글 사랑방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월 초에 올해 뭘 해볼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에피소드를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그걸로만 저희가 시즌2의 첫 방송을 할 예정이다. 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방금 주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회까지 하고 한 달 쉬고 올 예정이고요. 딱 50회가 나가는 때가 기가 막히게 1월 말이에요. 너무 좋다. 네, 딱 끊긴단 말이에요. 다음 주 방송입니다. 딱 깔끔하다. 네, 이렇게 마법같이 딱 깔끔하게 저희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3월에 꽃피는 3월에 여러분의 댓글과 함께 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뭐 한 달 정도면 참을만 하죠. 뭐 금방 지나갑니다. 그동안 이제 또 좀 재밌었다 싶은 거 그리고 좀 애매하다 싶은 거 복습하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사실 이미 2024년 한 달도 1월도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듯이 한 달도 금방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저희 오늘의 에피소드 주제 토크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퀴어 코미디 인 부산입니다. 너가 서텐딩 뭐였더라? 스탠드업 코미디아나? 서텐드업 코미디아나는 눈에 이게 왜냐면 부산에 코미디 클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코미디 클럽. 네, 코미디 클럽. 네.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들만의 어떤 씬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뭔가 지하다님이 거길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뭐랄까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펼치고 싶은 어떤 퀴어 코미디를 할 만한 어떤 그런 환경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 활동들을 좀 존중을 하고 응원을 하면서 저희들만의 어쩌고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좀 나눴죠. 그렇죠. 뭐 서울에도 뭐 키코나도 있고 뭐 블러드 퍼니도 있듯이 다른 이제 남자들이 많은 스탠드업 코미디 장도 있듯이 그냥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도전해 보자. 그러려면 뭐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것을 정해야 될까를 논하는 자리거든요, 오늘이. 네. 스탠드업 코미디란 무엇입니까?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코미디언 한 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마이크 하나 딱 놓고 말로 조지는 코미디입니다. 그렇죠. 네. 스탠드업 코미디 사실 저는 언제 처음 알았냐면 넷플릭스의 레즈비언 관련 영화 이런 거를 이제 싹 보다가 그때 필굿을 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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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메이 마틴이 저처럼 이제 멋잘 부치인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때 처음 저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술집 전문적으로 하는 코미디언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좀 한국 시내에서도 스탠드업을 시도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완전 한남 콘텐츠를 좀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되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자해하듯이 그런 한남 콘텐츠를 보는 걸 조금 즐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절대 다수니까. 그쵸. 그래서 코미꼬 김병선 씨, 그분이 하는 이제 스페인에서 하는 코미디 유튜브도 많이 봤고, 그리고 메타 코미디 클럽도 봤고, 사실은 근데 제가 코미꼬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서바이벌 예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제로섬 게임에 나와서 우승을 해서 그때 처음 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뭐 코미디 관련 아니, 서바이벌이요? 그렇진 않고 완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살 빼는? 네, 뭐 게임하고 두뇌 심리 게임 이런 것들을 하는 다 합쳐진 그런 서바이벌 게임인데, 제가 그냥 서바이벌이 들어간 모든 프로그램을 다 봐서 그냥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에 띄어서 이제 이분의 활동들을 좀 눈여겨봤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스탠드업 코미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뭐 LGBTQ 플러스 셀러브레이션이라든지 뭐 약간 네네네. 그런 것들이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시도하고 뭐고 너무 PC한 거는 노잼이다 이렇게 좀 약간 중간에 끄게 되는 그런 그 단계? 너무 유기농이다. 네, 그렇게밖에 못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 스탠드업 코미디 스터디 모임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이러면 누구보다 책을 열심히 읽어가야 되듯이 좀 코미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련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스탠드업 콘텐츠가 지윤님 마음에 그렇게 들어차지 않은 거잖아요, 현재로선. 그래서 오히려 내 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그 엄청 되게 좋은 동기 같고,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제일 처음 접했던 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 리처드 도킨슨 이런 거 열심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 무신론 이런 거에 경도가 돼가지고 뭔지도 몰라요. 이기적 유전자. 그때 아무튼 무신론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한 이제 컨텐츠나 책 같은 거 엄청 찾아보던 회의주의적인 어떤 어린이였거든요. 어린이는 아니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카페? 무신론자들의 카페 이런 데서 그 스탠드업 코미디 클립이 하나 올라왔어요. 조지 칼린이란 사람이 하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까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되게 까는, 신랄하게 까는 그런 종류의 스탠드업 코미디였는데, 그걸 보고 너무 재밌다고 느끼면서 봤던 게 첫 번째 제가 봤던 스탠드업 코미디고, 그 이후도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아니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짤막하게 편집해가지고 자막 달아놓은 클립 영상들을 주로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루이 CK나 이런 사람들 그 재밌는 부분 파트 딱 잘라가지고 올린 거 막 초월 번역해놓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고 재밌었단 말이에요. 보면서 이런 식의 코미디가 오히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개그 콘서트식의, 소위 개그 콘서트식의 그런 코미디보다 제 취향에 잘 맞다고 생각했고, 훨씬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역시 저도 넷플릭스. 일종의 어떤 개화 문명을 마주한 조선인처럼 맞아. 싹 이제 촉합이가 싹
무너지고. 맞아. 맨 처음 넷플릭스 들어왔을 때 봤던 거는 루폴의 드랙 레이스. 네. 그거 보고 스탠드업 몇 개 보고 박나래가 그때 맞아요. 첫 스탠드업 코미디 했을 때 유병재 박나래 씨 하셨죠. 그런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넷플릭스에 스탠드업 코미디, 외국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의 쇼가 막 1시간 반짜리가 그냥 풀로 쫙쫙쫙 올라오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그 스탠드업 코미디들을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너무 나의 버튼을 누르거나 너무 별로 재미가 없다 싶으면 중간에 끈 적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다 눌러서 본 것 같고 밤마다 이제 하이볼 한 잔 말아놓고 넷플릭스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나 골라가지고 보면서 즐기는 게 취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타쿠는 끝장을 보네. 아니 오타쿠스럽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형식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다른 코미디의 형식에 비해서 뭔가 와닿는 게 더 있었고 그런 식의 코미디로 웃기는 것 자체가 약간 주는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 약간 중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개콘이 망해갈 때쯤 모든 공개 코미디에 대한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 이후에 뭔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이 좀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웃기든 안 웃기든 약간의 존경심을 갖게 되어서 맞아요. 리스펙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잘하는 코미디언들, 한국의 코미디언들 보면 좀 이 사람은 어쨌든 갈고 닦은 게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저 사실 최근에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코미디 로얄. 코미디 로얄. 넷플릭스에 그것도 서바이벌 예능 아니에요? 네. 서바이벌이라서 봤어. 네. 어땠어요? 거기 남자들은 다 별로였고 여자들이 좋았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 뭐 도전하거나 하는 어떤 파트가 있었어요, 거기는? 거기도 그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약간 개인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 그 로스팅도 하고 그래서 네. 저도 코미디 로얄 그때 지은님 집에서 처음 보지 않았나? 네. 그죠 이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저랑 모리님이랑 지은님이랑 셋이서 약간 중간에 뜨는 시간에 지은님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좀 때우고 있었는데 그때 틀었던 게 코미디 로얄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제 저랑 모리님은 둘 다 이게 그 코미디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한남 코미디언들을 못 참는 거야 그 둘이. 그래서 아니 뭐 그분들의 작업들을 존중하지만 아무튼 제 취향이었던 코미디는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특유의 뭐라고 해야지 벗고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웃음 포인트를 몸으로 연출하는 거, 막 분장하고 그런 것이 저를 웃기지는 못하는 어떤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지은님은 더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막 끄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지은님은 계속 보고 싶다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다 보셨군요. 네, 애인이랑 같이 끝까지 봤죠. 그럼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여타 코미디랑 좀 차별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서 한다는 부분이 진짜 그리고 올라와서 뭐 특별히 진짜 뭐 이게 재주 넘기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뭐 대단한 어떤 비주얼적인 엄청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사운드적으로 그리고 표정이나 행동이나 말 같은 걸 엄청 재치 있게 함으로써 관중들을 다 웃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1인 코미디언 관객 다 1대 다로 마주하는 그 1인 코미디언의 카리스마가 저는 항상 엄청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그 관객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 코미디나 아니면 뭐 개그 콘서트식의 어떤 꽁트나 이런 거는 사실 그들끼리 어떤 세트를 짜와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 관객과 뭐 이제 간헐적인 어떤 연극적인 소통은 하지만 아무튼 관객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4의 벽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들이야 라는 어떤 포지션에서 얘기를 하는 건 스탠드업 코미디가 거의 유일하니까 그런 데서 나온 에너지 같은 게 그건 이제 화면으로 봐도 어쨌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의식하면서 보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특유의 에너지 같은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전 볼 때마다 진짜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웃긴 코미디언이 아니더라도 제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 되게 조크나 이런 걸 짠 그 역사를 생각하면 엄청 지적이고 센스가 넘치는 사람들이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를 재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뭐 비행기 탄데 뭐 옆에 이런 사람이 앉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그걸 재현해내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상황 같은 거를 되게 비유랑 이런 걸 버무려가지고 엄청 맛깔나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마임도 맞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효과음 같은 거 푸슈 이런 거 내고 하는 게 그걸 전체적으로 혼자 다 소화해낸다는 게 이거 진짜 차력쇼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런 데서 비롯된 어떤 똑똑해 보임에 동경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똑똑해 보이는 것에 저는 좀 동경하는 편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들 거기서 아무리 빠은 소리 혹은 무식을 가장한 소리를 해도 어쨌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그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보이니까 저런 똑똑한 짓을 하는 건 멋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의 뭔가 대본 혹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사실 책을 읽다가 좀 지루하면 이제 다음 거 읽고 뭐 재밌는 부분만 읽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코미디는 처음부터 이제 그걸 쌓는 작업부터 맞아. 직접을 해야 되니까 그 전체의 그림을 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또 연출하고 배우까지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콘서트죠. 종합 예술인인 거죠. 그쵸. 거의.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코미디가 성공했다는 그 척도 판단 근거가 공감이 얼마나 되느냐 관객과 이 코미디언 사이에 그건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스탠드업 코미디의 엄청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웃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이제 그걸 웃긴 것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뭔가를 되게 얘기했을 때 여기 관객석에서 빵 터지면은 서로 약간 어떤 연결이 이루어진 그런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코미디를 보는 방식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런 포인트들이 저는 되게 좋아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중간에 개콘 망하고 나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더라?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여걸식스, 무한걸스. 저는 일단 여성 코미디언이 나오는 콘텐츠 약간 서바이벌 게임 모든 예능 다 찾아보듯이 사족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음에 우리 무걸 특집 한번 하자. 유튜브 진짜 몇 번이나 돌려보고 밥 먹을 때마다 보고. 저는 그게 MBC 위성방송 쪽 채널에서 했던 건데 저 거기 멤버십 가입해서 다 다운받고 그랬어요. 레전드네 진짜. 오타쿠 어디 안 가네. 무한걸스 너무 좋아. 다음에 무한걸스 얘기하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한도전 얘기할 때 저는 무한걸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도 재밌지만 무한걸스만의 그 맛이 맞아. 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예능이지만 약간 각자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게 약간 시트콤적이고 맞아. 약간 그게 저한테 익숙한 포맷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뭔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서 심심하다? 약간 아쉽다?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것 같고 정말 진짜 내가 웃고는 못 배기는 그런 환경은 사실 무한걸스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한국식 예능의 그쵸. 어떤 판. 네. 거기에 제가 너무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식 스탠드업도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진짜 꽁트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일단 웃기면 장땡이야. 맞아. 네. 그래서 뭔가 정통성을 따지자면은 그것은 탈락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나의 취향이다. 라는. 근데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그런 영미권이랑 다르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 우리가 영미권의 어떤 조크에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100%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의 번역적 이해를 통해서 그걸 웃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적인 스탠드업 코미디로 간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강조돼서 드러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 무한걸스를 제가 좋아했던 것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캐릭터성 이런 게 서로 이제
서로 엮이면서 이제 불거지는 건 케미스트리. 거기서 나오는 진짜 사고에 가까운 어떤 웃음들. 그런 걸 좋아했던 건데 결국 그들이 무한걸스나 이런 데서 연기를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강조를 했던 것도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 자신으로서의 어떤 그 속성들이잖아요. 그 캐릭터가 어디서 이게 뚝 떨어진 건 아니. 어디서 따오거나 연기를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어떤 캐릭터를 거기서 좀 과장해서 그걸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는 갈등 관계고 어떻게는 협력 관계고 이런 거를 드러내면서 더 웃기게 만드는 거지. 속의 소녀시대처럼. 요즘 우리 소녀시대 팬픽 얘기 엄청 나온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스탠드업 코미디도 나로 올라가는 거지만 나의 어떤 속성을 되게 과장되게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좋은 점을 한국식 스탠드업 코미디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네. 우리는 신토불이잖아.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자. 해볼까? 그리고 이렇게 개그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섭렵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그 레퍼런스를 쌓아온 것에는 우리에게 결국은 웃기고 싶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웃고 싶은 욕망만으로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리고 코미디를 직접 해보자까지 안 갈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코미디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만났으니까 맞아요. 결국 우리는 웃기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주연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모른 채 살았어요. 어떤 거를? 본인이 웃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걸? 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퀴어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누군가를 웃기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퀴어 활동이 사실은 심각한 일이잖아요. 매번 혐오 세력과 싸우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성명서를 내고 대응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자칫하면 너무나 지치기 쉽고 너무나 회의 시간이 길어지기 쉬운데 뭔가 너무 어렵고 어떤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냥 제가 헛소리를 해버리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랄까 내가 적재적소에 이 말을 해야지 하는 그런 거를 엄청 생각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자각이 없었다는 게 저는 더 놀랍네요. 그걸 열심히 궁리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나는 웃기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때는 활동가다. 나는 활동가라는 그 정체성이 엄청 셌다면 지금은 좀 약간 그냥 숭구리당당 바로 이만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이런 그냥 기름칠하는 사람. 네, 그냥 아무 뭐 PC나 맥락이나 활동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냅다 그냥 광대가 되는. 주연님이 있었던 어떤 그런 운동판이 긴장도가 어쨌든 엄청 높은 환경이잖아요. 네.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화가 나 있고 슬프고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이제 예미제라블 이러는 거 이러는 거요. 그런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지금 끌어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좀 가라앉히는 도구로서 유머가 기능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어떤 성취감을 또 느꼈던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내기도 편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래서 사실 저는 오히려 좀 소진될 때 좀 확 돼버리고 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유머였다. 근데 진짜 끝까지 견디는데 유머는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계속 버티는 거는 진짜 부서져. 맞아. 유머가 아니었으면 애진작에 부서졌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조금 구부러지는 어떤 힘 같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흥야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 이게 빳빳하게 심각하게 버텼다가는 부서지는데 맞아. 조금 유연하게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 것 같아요. 유머라는 게. 지하다님은 혹시 본인의 웃기고 싶은 욕망, 본능 이런 걸 처음 깨달았을 때가 언젠가요? 저는 항상 되게
어린 시절부터 웃기고 싶어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웃기고 싶은 그게 방금 지은님의 어떤 상황과는 좀 다른데 저는 어떤 대화를 할 때 대화 안에서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거나 그 사람 말 꼬투리를 잡거나 약간 지적인 개그. 아니 지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면 좋겠지만 꼭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다가 약간 누가 좀 아방한 소리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걸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그래서 우리의 합이 잘 맞나? 진짜 웃기네. 약간 아방한 느낌으로 이제 님이 개그를 치면은 이제 내가 그걸 물어뜯는 것으로 그 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 그래서 저는 대화에서 사람을 웃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오디오 매체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있는 자리다. 왜냐면 이게 소통이 물론 지은님이랑 얘기하지만 어떻게 근데 뭐 우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굳이 말하자면 비평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TV 보거나 하면서 그 막장 드라마 저랑 보면 재밌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다 집어내거든요. 저거 언제 왔어? 이러면서 차 타고 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저기서 저럴 기운은 또 기절했으면 저럴 기운은 또 어디서 났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꼬투리 잡는 식으로 그 어떤 빈틈이나 이런 걸 노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뒤에 변용하는 식으로 앞에 저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놀리는. 그치. 약간 놀리는 어떤 대상을 막 물어뜯는 류의 개그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쨌든 그런 식의 유머를 좋아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저에게 캐릭터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뭘로 지정함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그걸로 놀리는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지인들과 친구들과 얘기하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웃기는 포지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의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획자일 때도 정말 그 무대가 잘 됐을 때 뿌듯하고 너무 좋지만 저 무대에 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겠지 우리가? 그치. 우리도 하면 나쁘지 않을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확실히 팟캐스트를 하고 이후에 우리 둘이 같이 있는 술자리에 가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뭔가 진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정말 그냥 웃긴 썰을 내가 풀게 된다든지 뭐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우리 둘이 또 막 난 파트 분배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그 술자리를 막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팟캐스트 하면서 어떤 우리의 그런 역할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건 높아진 게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랬던 사람들인데 팟캐스트를 계속 함으로써 맞아. 그거에 이제 더 잘해지고 더 익숙해져서 거리낌이 없어진 거지. 그렇지. 이제 뭐 우리 팟캐스트 하는 거 알지? 우리가 여기서 진행할게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도맡는 게 더 심해진 것 같고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팟캐스트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우리를 서로의 팟캐스트 파트너로 선정했을까? 야 술자리 대왕 나와. 야 술자리에서 나 다음으로 말 많은 애 나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약간 이렇게 뭔가 말하고 그런 대화의 장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 그 방식을 유머로 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둘 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잘 만났다 우리.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도 1년 넘게 하고 또 어쨌든 지금 같이 뭔가를 꽁짝꽁짝 해나가는 걸 보면 좋은 파트너다. 맞아요. 지금 또 심지어 다른 일을 벌이려고 이 방송을 약간 핑계로 삼고 있음. 그렇지. 그래서 쉬고 올까요? 그래서 그럼 쉬고 올까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안 자연스럽거든요. 이거 다 넣어야지. 예, 그러면 저희 그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에 대한 저희의 추억, 뭐 역사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잠시 광고 듣고 쉬고 와서 진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역시 진행은 지하다가 낫다. 아니야. 나는 숭구리당당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이런 것만 해야겠다.
1년 52주 거의 주 1회 업로드하는 근면성실함. 구독자 1000명, 재생 요청수 100만회. 달성하고 싶은 퀴어 팟캐스트계의 핫루키. 지금이 제일 싸다. 시골지 퀴어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를 진행해보세요. 퀴어 마을 게시판, 중간 광고, 영상 광고 및 게스트 출연 요청 5,000원부터. 자세한 사항은 시골지 퀴어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엘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홍예당 1월 남은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5일, 26일에 마라톤 글쓰기와 시 차모임 진행되고요. 27일, 28일에는 홍예당 캐세라 연합 MT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늘 있던 것처럼 수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8시 반. 영업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예당 인스타그램 미리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미는 유행어들이 있는데 갑자기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줄줄공주랑 얼음공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약간 겉부속팸? 겉은 줄줄공주인데 속은 얼음공주.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예문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팸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부치는 줄줄공주. 겉으로도 속으로도 줄줄공주. 네. 그리고 겉은 약간 차도녀다 이렇게 하면 얼음공주. 그리고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속으로도 얼음공주.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분류법이구나. 네. 그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 쟤는 겉으로는 줄줄공주던데 속으로는 얼공이더라? 뭐 이렇게 할 수. 갑자기 더 줄었다. 네, 그렇게 줄공얼공 이렇게 줄공얼공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은님은 줄공이기도 하고 얼공이기도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쩔 때는 얼공인데 거의 줄공이죠. 그러니까 네, 얼공호소인이죠. 네. 근데 줄줄공주라는 게 얼음공주의 반대말이면은 뭔가 얼음이 녹고 있는 어떤 걸 표현한 건가요? 줄줄? 그렇습니다. 이게 액체화돼서 줄줄 흐르고 있는 어떤 모습인가요? 줄줄 흐르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집착하고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뭔가 축축한 느낌이구나. 네, 네. 근데 공주야. 둘 다 공주잖아, 근데. 그래서 레즈비언 관계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말이 아닌가? 네. 많이들 사용하면 재밌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깊다. 깊다. 네. 이거는 주로 쥐아드님한테 쓰이는 표현인데 저희 레즈비언 밸런스 게임 설혜님과 함께 했던 데서 네. 설혜님이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깊게 탁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쥐아드님이 비평 이런 걸 굉장히 강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그러니까 지하다가 딴소리 할 때 깊다. 깊다. 지하다의 관점 깊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지하다를 놀릴 때 사용하는 깊다.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만든 유행어인데 말하자면 서울에서는 막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막이래. 네, 이렇게 하는 막이래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의 부산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 캠프에 메머드 머메이드 은하님의 어떤 피드백, 컨펌을 받은 유행어. 전문가의 컨펌을 받은, 네. 인증받은 어떤 선수에게서 이제 인증받은 그런 유행어거든요. 네, 뭔가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러면서 라고 철수가 말했다. 약간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약간 isn't it? 혹은 she said, 네, she sai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본어로 지금 난 때네 이런 거 이런 거네. 그렇죠. 네, 끝에 한번 붙임으로써 말의 맛을 살려주는 그런. 근데 요즘 지은님이 실제로 이러면서를 은근히 여기저기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가오 안 살게 이거 요즘 유행어로 밀고 있다는 얘기를 덧붙여.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네,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주시고 이 팟캐스트에서 이러면서가 나오면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시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퀴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모임을 결성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모임의 기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하다님이 벌써 다 정해오셨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저희 이제 그 회의 노트에다가 써온 거는 제가 그냥 대충 적은 거고 이걸 이제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거지.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아니 근데 기간 및 횟수가 3월에서 8월로 벌써 적혀 있는데? 이쯤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어떨까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을 거치면서 교훈을 얻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모임을 해보자고 처음 말했던 게 작년 이맘때쯤이에요. 기억하시나요? 홍예당 회의 때였어요. 어떤 새로운 모임을 해볼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스탠드업 코미디 모임 하면 재밌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언젠가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언젠가가 이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았어요. 그건 그랬죠. 네. 풋살도 지하다님이 하고 있었고 홍예당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죠. 네. 새롭게. 작년에 엄청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원서 없다고 하는 것도 좀 바빴고. 맞아. 근데 이제 지금으로선 싹 백지기 때문에 그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마침 우리가 스탠드업 코미디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고 했으니까 딱 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빨리 시작하는 게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3월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매주 만나거나 그 이상으로 자주 만나는 거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격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월에 한 2번 정도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만났을 때 한 2시간씩 진행하고 이거를 한 10번 반복한다고 하면 대충 한 7월 말 정도? 우리가 만약에 3월 초에 시작하면 7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8월에 무대에 직접 서보는 것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스탠드업 스터디 그렇죠. 모임인 스터디 거죠. 모임이죠. 네. 그래서 각자 집에서 1분 정도의 농담을 구상을 해오고 각자 돌아가면서 뭐 약간 발표식으로 하고 피드백하고 조금 더 덧붙이고 고쳐서 헤어지는 약간 그런 식의 스터디 모임.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미경험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랑 지윤님부터도 별로 경험이 저는 없고
지우님도 한 번 있잖아요. 네, 저도 없어요. 없는 거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 공연을 하고 왔을 뿐이죠. 거기에 네. 살짝 스탠드업을 살짝 묻혀본 경험이 있으신 정도니까 네. 사실 여기에 뭔가 조언을 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의식으로 뭔가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스터디 모임을 열었을 때 오시는 분들 중에 막 뭐 뉴욕에서 고미디 스쿨을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오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는 되게 초심자들, 우리도 초심자이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이 참여해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이 왔더라도 이 책 읽고 모이자.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 이거 보고 모이자. 우리는 그 얘기 할 거다. 네 잘난 거 뽐내지 마라. 이렇게 할 겁니다. 기를 팍팍 죽일 예정이고요. 네, 여기는 부산이야. LA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다 초심자니까 각자 그냥 짜온 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짜온 거를 이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2주마다 만날 거니까 그 2주 동안 어떤 거를 생각했고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라는 걸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최근에 본 코미디 쇼 이런 거 재밌었다. 아니면 무슨 어디에 이런 공연이 있던데 같이 보러 갈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보 공유도 같이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를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네, 좋죠. 그래서 각자 왜 코미디 쇼에는 호스트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퀴어 코미디 나잇 같은 경우는 금계님이 호스트를 맡아가지고 그 나오는 코미디언 소개해주고 이제 코미디언이 한 세트 끝내고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 한마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쌓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진행자는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제비뽑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색깔로 그날의 모임이 구성되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회차마다 어떤 주제로 농담을 짜오자 하는 그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것도 정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뭐 그 모임의 진행자가 선정한 어떤 주제나 어떤 뭐 아니면 뭐 그런 장르 같은 거 슬픈 얘기, 화나는 얘기 이런 식으로 잡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약간 대학원 모임처럼 책 약간 몇 장 한 장 정도 복사해가지고 뿌려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진행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뭐 어떤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되게 다채로운 어떤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월에 우리가 이게 스터디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갈고 닦은 어떤 그 결과물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어떤 무대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를 최종 목표로 삼을 건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이 많지 않다면 홍례당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반지아님 북토크 진행했던 점포 와일드 클럽 거기가 대관료가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음향도 좋아요 거기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거나 혹은 타이트홀. 저도 근데 바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왜냐면 그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한 행사로 딱 해버리면은 그것만 보러 온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지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아니면 사실 전통적으로 부산에서 어떤 공연을 많이 하는 곳은 부산대 베이스먼트나 네. 경성대 오방가르드기는 하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술 마시러 온 사람들도 그냥 같이 그날 보고 저런 걸 하네 하면서 약간 열려있는 그런 공연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엘 없어? 엘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레즈비언 모임이 아니니까 만약에 레즈비언이 아닌 분이 오시면 참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최소한 퀴어 바나 퀴어 프렌들리 바로 해서 좀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 무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웃긴 농담을 막 여러 가지 지원했어도 그걸 남 앞에서 선보이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라 가지고 그런 식의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결과 발표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딱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 네. 왜냐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클럽 이런 거를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영상에 찍어서 올리면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사실 뭐 굳이 그 사람들이 직접 안 와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관객을 대상으로 내 유머를 테스트해보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먹히는지 지인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아닌 사람들도 오긴 오겠죠. 오픈하면. 그렇지. 근데 나는 일반은 말고 그러니까 일반 최소한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에 공감할 수 있고 이해가 있고 어느 정도는 덜 빠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세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 두 사람 지부이나 이반지하 북토크나 예전에 홍예 작곡교실 발표회 했을 때 정말 홍예당과 접점이 없는 분들도 많이 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픈하면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요건 뭐 차차 나중에 우리랑 같이 함께 하시게 되는 분들 의견도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무대에 올리는 게 최종 목표다. 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코미디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 모임 이름이나 이런 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정해진 거 아니었어요? 안 정했어요. 부키코로 정해진 거 아니었어? 너무 아류 같잖아요.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식민지 느낌이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방으로서 식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이름을 선점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선점 하거든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말고 또 부산에 다른 코미디언 클럽이 생겼어. 퀴어 프렌들리한. 근데 그 사람들이 부키코를 가져갔어.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난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키퍼가 왜 부산 키퍼인데? 부산 퀴어 문화 축제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네. 퀴어 퍼레이드랑 퀴코나에 그걸 가져오는 거랑 같은 결인가? 코미디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더 신박한 이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부산 코미디 클럽과 퀴어 코미디 나잇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부키코를 가져가는 거는 조금 의미 있고 역사적이지 않나. 일단 이건 또 퀴어 코미디 나잇 하시는 분들이랑 또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차피 개별의 단어들은 어떤 뭔가 왜냐면 제목은 기획단이 짓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뭔가 나이키의 짝퉁은 나이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더 나은 이름을 얘기해 줘 봐봐.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바로 그냥 부키코로 바로 쉽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부키코가 그나마 낫다. 제일 낫다. 아직 근데 생각 안 해봤잖아, 딴 거. 다른 게 없으니까. 현재로선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뭐 이것도 아니 지금 얘기해보자면서. 아니, 얘기해보자. 아니 근데 없다며. 없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스탠스로 나오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내가 얘기해? 지금 너무 폭력적인가? 조금 폭력적이야. 부키코 합시다. 부키코. 부키코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뭐 다른 게 없어. 네네. 퀴어 부산 코미디. 꼭 그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블러드 퍼니 같은 경우도 딱히 뭐 거기 페미니즘 여성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성이 월경을 하니까 블러드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뭔가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니까. 그럼 우리 뭐 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팀 이름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 정도까지만. 그냥 부키코 합시다. 그럼 부산 갈매기 이런 거 할까? 갈매기 클럽. 너무 롯데 팬들 같잖아요. 그럼 부산 관련 코미디가 뭐가 있냐? 딱히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으면은 그거 자체로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라고 한다고? 클럽. 예. 네. 부키코가 낫죠? 지금 다른 어떤 경쟁 이름으로 내놓은 게 너무 성의 없잖아요. 이거 뭐야? 되게 막 뷔페 다 쓰레기 같은 음식 내놓고 딱 한 개 정상적인 음식 내놓고 동백 이게 낫죠, 아가씨 이게. 클럽. 클럽일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동백 하고. 바지씨 클럽. 그러니까 조금 안
그 기존의 어떤 이름에 안 갇히고 한번 고민을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얘기 그냥 저는 하고 싶었어요. 뭘 정해온 건 아니고 저는. 치마바지 코미디. 치마바지 코미디. 치마바지 코미디. 홈 그라운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자꾸 뭔가에 짝퉁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뭔가에 지금 패러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스보스 코미디 클럽. 결국 제 생각에는 네. 결론적으로 부키코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드디어 해냈다. 축하합니다. 전 뭐라도 상관없는데 뭔가 근데 이제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서 이름을 정한 게 결국 끝까지 갈 것 같거든요.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어떤 브랜드로 갈 것 같으니까 한번 틀 밖에서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꺼냈던 건데 아주 단호하게 부키코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아니 근데 네. 홍예당도 처음에 그 이름을 정하는 회의가 제일 길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회의 때 또 바뀌고 약간 그 이름을 정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홍예당이 무지개 그 한자로 무지개 집 무지개홍 무지개예 집당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전에 후보가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웃긴 게 있었던 것만 네. 들었어요. 네. 큐 팩토리얼. 뭐라고? 큐 팩토리얼? 네. 그런 퀴어 웨이브. 아.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고민을 거듭해서 홍예당이란 좋은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예당이 일하는 이유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뭐라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계속 갈 거니까 한 번은 고민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파도타기 네. 클럽. 부키코 하자고. 광안리 든킨 드나스 클럽. 부키코 하자. 부키코 그만하자.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홍예당 통해서 어쨌든 구성을 할 거죠. 홍예당에서 네. 아마도 홍예당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인원이라든가 시간, 요일 이런 걸 또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홍예당 이 장소 어떤 스케줄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그거 모리님이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네. 괜찮다 하셨어요. 좋네요. 네. 근데 수요일이 지금 완벽하게 비어 있고 목요일 하려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네, 시차 모임 말고 글쓰기 마라톤 모임? 글쓰기 마라톤 모임. 글쓰기를 옮겨야 돼서 그거면 좀 또 네. 그러네. 옮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밀어내고 자리하기에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뭐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마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또 퀴코나 따라한다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않지만 우리 나름의 내부 사정인 거잖아. 그럼 뭐 일주일이 7일밖에 없는데 그중에 주말 빼고 나면 뭐 며칠 없는데 뭐 그중에 수요일 될 수도 있지. 맞아. 앞에 타이틀에서 너무 키코나를 언급을 많이 해서 이 연결이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네. 아니 근데 이 키코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에 불을 지핀 게 어떻게 보면 금괴님이라서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약간 등 떠민 존재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얼. 바보 온달과 결혼하는 평강공주처럼 그렇게 시집 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요일이 될 것 같고 수요일 저녁에 2시간 정도 격주로 홍예당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확정이 되고 홍보물이 나오고 하면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시즌 2에 아마 하게 되겠네요. 저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퀴어 코미디 이거를 스탠드업 코미디를 도전하게 된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뭔가요? 일단 저희 그리고 대부분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접한 스탠드업 코미디는 영미권의 한국어 자막이 달린 버전으로 들은 스탠드업 코미디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비표준어 한국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익숙한 스탠드업 코미디가 오히려 우리식으로 해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 익숙한 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이고요.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엄청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웃으려고 오늘 스탠드업 코미디 좀 보러 가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내가 이제부터 님들을 웃길 사람입니다 하면서 올라가서 웃긴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웃긴 말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약간 멘탈에 어떤 단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퀴어라고 하면 누구나 드라마 퀸이고 그리고 남남북녀라서 또 남남북녀 오랜만에 나오네요. 네. 퀴어가 그 코미디가 어떻게 보면 기배의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온깁이잖아요. 온깁. 부산은 깁과 부치가 많다. 그래서 기배 능숙하다 이건가요? 그래서 네.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기배는 익숙하니까. 다들 바다 사나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사나이 아닌 사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우리의 무대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 여성은 좀 다소 그렇죠. 부치인 네. 면이 있습니다. 기브의 소양을 갖고 있는 여성들. 최소 부치. 여성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기부를 할 줄 아는 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이 코미디에 아마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네. 이건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미디를 하는 데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약간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산을 주제로 코미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유의미한 활동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세트 올리면 부산에 관련된 농담 반드시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커리큘럼에도 부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네. 이거 지원 사업가 마냐? 어디 가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어. 다음에 부산 엑스포 하면은 우리가 이제 PT 우리가 할 수도 있어. 부산 엑스포 반드시 놀릴 건데. 우리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 반드시 부산 신문을 넣어서 놀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조만간 하게 될 부산에서의 스탠드업 코미디 모임, 스터디 모임입니다.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향후 활동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반말랭이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떤 에피소드에 남겨주신 게 아니고 전체 댓글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님, 지하다님. 굉장히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에서 들을 땐 몰랐는데 팟빵에는 19금 에피가 있다고 하여 오랜만에 팟빵을 다시 깔아봤습니다. 오예. 그런데 생각보다 별 얘기는 없네요. 아쉽. 저희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머리를 박게 된다. 네, 늘 사과를 드리는데 네, 정말 별 얘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약간 좋은 미끼가 아니었나. 그래도 팟빵을 깔아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전 대전지 가로하고 빵지 성심당지 자기 객관어가 아주 잘 돼 있죠. 빵쥐가 먼저 나왔어요. 성심당쥐보다. 저는 대전지이고 학교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유를 찾아 서울에 왔지만 살기엔 대전 세종이 좋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서울 애들은 광역시도 시골이라고 하는 것에 큰 공감합니다. 히읗히읗. 네. 아직 전체 에피소드를 듣진 못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들이 방학 중에 있어 시키지만 주구장창 듣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어떡해. 저희도 이제 방학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돌려가면서 돌아오실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 안 들으신 게 있다면은 네, 듣고 계셔주시면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 제 최애 에피소드는 먹고사니즘, 여돌, 쥐따자, 최후통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최후통첩이 최애가 될 수가 있지? 조금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그러네요. 최후통첩. 네. 진짜 나도 다시 안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기니까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직무를 고를지 어떤 기업에 갈지 고민이 많은 시기라 먹고사니즘 에피소드를 들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릴 뻔했네요. 네. 저희도 눈물 흘리고 있죠. 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되게 직설적인 덕담 오랜만이고 약간 경고에 가까운데? 파워가 있다.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네. 지하다님의 수험 생활도 언젠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의 그 공무원 수험 생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공무원 클래스 101 뭐 이렇게 퀴어 클래스 제가 수험 생활했던 게 거의 10년 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유효함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언젠가 한번 네 어떤 하루를 보냈었는지 어떤 식으로 원래 목표가 뭐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약간 인간 강사들도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강사처럼 렉처 네.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님도 뭐 한국사 뭐 이런 거를 부치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편 올리는 거 공시생들아 어떤지. 들어라 이렇게. 네. 그 퀴어 공시생들을 위한 부치 클래스. 얘들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뒀잖니 결국. 재고해보세요. 뭐 그런 얘기도. 네 그런 얘기로. 네,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안 된다면 유감입니다. 멋잡 두 분의 파케가 생겼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두 분이 커플이 아니라는 것. 화살표, 이 파케가 오래갈 확률이 높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아주 진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셨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이라는 것이 영원히 동지애로 엮일 수 있다는 것. 영원히 우정을 나눌 수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 네. 팟캐스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팟캐스트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기쁘거든요. 저는 이 말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뭔가 확 뭉클해지네요. 사실은 좀 살짝 지쳐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맞아요. 울지 마.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기쁘거든요. 이거 다시 곱씹어보면 이것도 약간 약간 직설적으로 경고가 있어요. 네. 조금 단호한 느낌의 문장인데 근데 이 문장이 굉장히 저희에게 감동을 줬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참 서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를 반복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안 돼 코러스가 최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팟캐스트와 지하다와 지읒의 활동. 그러네. 그 둘의 어떤 합. 두루 이렇게 사려 깊게 다 언급해 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밤말랭이 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역시, 빵쥐가 최고야. 성심탕쥐가 최고네. 네. 정말 저는 사실 이 댓글을 올라온 날부터 계속 좀 생각나면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큰 힘이 되는 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반말랭이님. 네. 그리고 47회 쥐들은 따로 자란다 편에 도심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여자애들을 모욕한 남자애를 응징하려다 순환을 당한 어린 쥐읒. 궁지에 몰린 여자애는 괄호 열고 아무리 왕따 가해자여도 괄호 닫고 지켜야만 했던 어린 쥐하다. 미분류 쥐들의 가슴 속 여자애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순정, 의협심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냥 여자 사랑? 홍익 여성? 홍익 여성 좋은 말이네요. 집안일 하며 듣다가 손을 놓고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조금 숙연해지는 방송이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안담님 책을 정말 놀라워하며 읽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두 분이 책을 읽고 떠올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훨씬 좋았고요. 사실 책이든 영상이든 리뷰 콘텐츠는 넘쳐나고 자연히 언급되는 대목이 중복되니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넥스트 인형의 기사를 찾아 들었습니다. 이번 회차도 감사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하다님 넥스트 인형의 기사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아세요? 아니요. 저도 찾아 들어봐야겠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어떤 숙연해지는 포인트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약간 이해가 돼요. 네. 이게 뭔가 제가 맨 처음으로 나갔던 그 레즈 번개 네. 거기서 이제 부치 언니가 팸을 위해서 불러줬던 것 같거든요. 이 노래를요? 넥스트라는 밴드의 노래를 거의 전곡을 부르다시피 했거든요. 인형의 기사, 난 인형의 기사다 이거지. 숙연. 홍익 여성이란 거 이거 어디서 뭔가 부게 만들면 닉네임을 써야겠다. 네. 그리고 48회에 나 게이슴의 감사호에 도심지님이 한 번 더 남겨주셨는데요.
다수의 개 방임, 사망, 실종, 주의 요함. 요거를 읽고 저희가 뭔가 저희 나 게이슴에 감사하오 에피소드에 이런 그 워닝을 안 했다라는 걸 트리거 워닝을 안 했다. 트리거 워닝을 안 했다는 거를 딱 깨닫게 됐어요. 이 댓글로 약간 대신 해주셨네요. 네. 트리거 워닝을. 네,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잠깐 멍해졌던 것 같아요. 너무 사실 그 전에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 기회는 많았는데 안 했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지하다님과 제가 갖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네.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전부 이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서로의 그 반려동물 역사에 대해서 또 잘 몰랐고 그래서 저도 그날 처음 들으면서 놀랐고 지하다님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역시나 청취자분들한테도 그랬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다라는 거를 이 댓글을 보고 좀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저희 지난 에피소드의 요약본 같은 그런 문장이어서 사실은 마음이 아픈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저희 얘기를 듣고 저희도 사실 마음 아파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 마음 아픔을 뭐 이야기로 잘 포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감정적으로 전달해 버렸을지 버렸다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이 댓글 보고 좀 뒤늦게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하고 네. 그래서 좀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댓글. 네,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점?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할 내용은 팸을 위한 세레나데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홍보물을 안 올렸네. 저희 뭐 사연 모집할 때 그래도 예의상 홍보물 하나씩 올렸잖아요. 지금 모집 중이다라고. 그거를 제가 안 올렸는데 제가 이거 올리기 전에 열심히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골집 키웠지를 듣고 있는 그 청취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은 그러니까 팟빵의 성별 분포만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85% 정도가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중에서 과연 부치는 몇 %일지 다음 회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부치 팟캐스트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듣고 있는가. 이거조차 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대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할 사연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팸사랑 세레나데라는 이름으로 묶일 것이고요. 나는 팸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그리고 팸들에 대한 찬양 혹은 어떤 비난. 난 이런 팸이 좋더라. 그렇죠. 이상형 발표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팸 당사자로서 등장하셔가지고 자신에 대해 설명하거나 어떤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치가 좋더라. 아니면 뭔가 팸을 다루는 전략. 네. 뭐 약간 팸 사용 설명서 그런 거. 네. 아무튼 팸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자유로운 여러 가지 사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골지 키웠지였습니다. 안녕.